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그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가볍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아니면 뭐 국내의 어떤 문제로 국한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죠. 영향도 미치고 관심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차기 보병화기 사업인데 그렇죠. 네. 결국은 결정이 됐다고요. 됐죠. 이게 농담 삼아서 다들 야 이거 언제 취소돼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차세대 보병화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가 엎어지고 시작됐다 엎어지고 시작됐다 또 엎어지고가 정말 거의 60년째거든요. 대여섯 차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정한 게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어요. M14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엎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선정은 했어요. 다만 이것도 양산되기 전에 엎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업체가 선정됐나요? 뭐 긴장까지는 안 합니다. 예. 지금 원래는 3개 업체가 최종 시제품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됐다가 그중 하나인 텍스트론사는 작년 초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개 업체 시그사워하고 예. 그다음에 원래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상 소화기 분야였다가 나중에 론스타 퓨처 웨펀이라는 회사로 합병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뀐 론스타 퓨처 웨펀, 이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미 육군에서 시그사워의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그사워는 일단 시그자워라는 독일 회사 아니냐. 이젠 독일 회사가 아닙니다. 왜냐?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 전에 이미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사장도 유택의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예요, 이미 지금. 그리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회사니까 이제 독일 회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새로운 총이라기보다는 저 탄약이 집중될 바로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시그사워사가 무슨 뭐 독일 회사든 미국 그렇죠. 회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6.8mm 소총탄을 사용하는 차기 보병화기로 그렇죠. 결정이 시그사워사가 됐다. 됐죠. 예, 거기에 지금,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6.8mm 탄이에요. 이 6.8mm 탄이 약간 과장하면은 괴물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소총탄입니다. 그러니까 보병 개인화기 탄으로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6.8mm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두 가지예요. 일단 사거리를 어느 나라 보병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늘리고 동시에 기존의 소총탄을 막을 수 있던 방탄복들도 다 뚫겠다. 아주 뭐 엄청난 욕심이죠.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로 볼 때 서방권에서 예. 6.8mm로 바뀌지 않을까? 나토의 그 규격도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네. 지금 이 6.8mm 탄은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요. 어느 정도로 무겁냐? 지금 그 M60 기관총 같은 7.62mm 탄, 나토 탄. 네. 그거보다 약간 가벼운 수준밖에 안 돼요. 어우야. 부피는 똑같아요, 거의. 왜냐면 탄피는 공용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뭐 HK417이나 G3 이런 어떤 배틀 라이플, 저격총 거의 E급이에요. K14에 들어가는 총알하고 거의 비슷한 부피거든요. 보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양도 적고 탄창도 20여 발밖에 안 돼요. 30발짜리도 못 써요. 드럼 탄창도 쓸 리가 없겠죠. 너무 그렇죠. 두꺼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약 휴대량도 적고 총도 무겁고 크고 반동도 세고. 유럽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미국한테 세게 뒤통수를 맞은 게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이제 야 우리 7.62mm 나토탄 쓸 거야라고 이제 M14를 채용하면서 그렇죠. 이제 맞추라고 했다가 자기들은 정작 월남전 때 이거 못 써먹겠네 하고 5.56mm로 바꾸면서 유럽은 우리들은 뭐 이렇게 만들었던 그렇죠. 적이 낙동강 오리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번에도 말씀 그렇죠. 주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 이야기고 또 홍 필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오래된 그런 그렇죠. 그 차기 보병 화기에 대한 엎어지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됐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란 부분은 없겠지만 없죠. 어찌됐든 이 선정은 부분이 됐죠. 개선이 됐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겠다고 해서 자신 있게 선정을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엎어질 또 그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또 하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군 내에서도 다소의 회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동이 너무 세요. 반동과 무게와 탄약 휴대량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 전에 미군이 고민을 했다가 M16이 등장하면서
해결했다고 생각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아니, 아직 제식화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XM5 그렇죠. 그리고 XM250 그 기관총 부분은 그렇게 이제 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문제가 저는 그 XM5의 시제품을 실물을 들어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2020년 샷쇼에 공개를 했거든요. 어디요? 샷쇼. 아하. 무거워요. 그래도 무겁다. 꽤 무거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은 쉽지 않은 게 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탄은 그렇죠. 그대로 갈 거고 그럼 그 탄을 쓰는 이상은 총을 엄청나게 바꾸기 힘들어요. 가볍게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압력이 5.56mm보다 훨씬 강하기 어마어마하게 때문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총기의 부가 부품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같이 채택된 걸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품들의 배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무게까지 감안하게 아우, 되면 무겁죠. 저 이제 강화 외교일 것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체력을 좀 보충해 주거나 그 에이리언에서 나왔던 우주의 병대가 쓴 서드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상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이 불편할 것 같긴 쉽지 해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미군 특수부대 얘기에도 허리 접힌다. 뒤로 밀린다. 반동이 너무 세서 반동 세요. 꽤 7.62mm도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결국은 M14에서 M16으로 바뀐 이유도 교전거리가 쓸데없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전장 환경도 있지만 갑자기 마주쳤을 때 적이랑 사격했을 때 초탄을 원하는 데 꽂아 넣을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이 6.8mm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최근에 겪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전장 환경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게 또 모든 일이 또 계산대로 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 또한 이렇게 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특정 전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미군이 이제 보는 게 미군 방탄복, 입장에서는 그 분대가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9명이 이제 그 기본이 되고 그 9명이 이제 4명 그리고 분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팀, 브라보 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선정이 된다면 경기관총인 250, M 249. 이제 XM이지만 이제 M이 되겠죠. 이제 선정이 만약 되면 그렇죠. M250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M249를 이제 대체하겠죠. 그렇죠. 그 기관총은 이제 2정이 들어갈 거고 들어가죠. 예. 나머지 6은 이제 유탄 발사기 있는 그 2정을 포함해서 7정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6.8mm의 그런 파괴력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당히 그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이점은 있는 거죠. 일단 개활지라고 그러면 엄청난 우위가 있는 게 이걸로 무장한 미군 분대가 있으면은 정말 적 보병은 1000m부터는 기어와야죠. 기어오든 뭐 어떤 정말 만약에 걸어오면 우린 죽었다고 봐야 돼. 왜냐면 1000m 밖부터 타격이 돼요. 이게 그냥 총하고 탄의 사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통장치가 붙어요. 컴퓨터화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컴퓨터가 세트화된 사통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대원이 저격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방탄복이 이제 미국 예전에는 미국의 상징 방탄복이랑 야간 조준경이었잖아요. 야간 투시경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심지어 탈레반도 이제 야간 투시경이랑 방탄복을 갖추기 시작하고 뭐 미국이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죠. 중국이나 다른 제3국 국가 군대 중 상당수도 이제 방탄복이나 보호장구들은 갖추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 이제 그렇죠. 6.8mm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아까 무겁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만약 무겁다고 해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봇 보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족 병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외골병 부분들이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간에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힘든 작업에 그걸 네. 쓰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군용은 당연히 또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측면도. 것도 없진 않겠죠. 다만 이게 또 다른 나라에 어떤 여파를 끼칠까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게 네. 이게 미 육군에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 육군이 주방위군하고 현역 다 합쳐서 한 78만, 80만 거의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 신형 6.8mm 화기를 받는 병력은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 딱 보병 대대들에만 네. 지급이 돼요. 네네. 나머지는 5.56mm 그냥 가고 심지어 미 육군도 기존의 5.56mm 탄과 7.6mm 생산을 줄일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M1 개런다고 카빈으로 이원했는데 카빈이 더 많이 쓰듯이 5.56mm가 실제로는 더 주류가 될 뻔한 거예요. 주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미군으로서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차기 소총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여파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20식 소총 5.56mm로 갔기 때문에 크게 사실 여파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소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염두에 좀 둬야 되는 지금 부분들이 제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섣불리 6.8mm로 빨리 서두를 필요 없이 미국이 하는 걸 보면서 일단은 5.56mm 소총부터 신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탄약 개량해가지고 기존 체계를 그러니까 기존 체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미국이 어떤 성공적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배치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나토 국가들조차 일단은 5.56mm 신형 소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요. 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게 이제 그 한간에서 이야기가 북한군 보병 분대하고 대한민국 보병 분대 비교를 많이 해요. 하죠. 병력 수도 훨씬 딸리죠. 12명 대 8명. 그리고 북한 보병 분대는 프로 발사관이 있죠. 그렇죠. 그 RPG-7으로 그거에 이제 파생형이고 이제 북한 생산형인 7호 발사관을 그렇죠. 2정씩 갖고 있고 그리고 저격총도 있고 분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분대의 전력이 딸리지 않느냐. 그래서 6.8mm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또 의견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6.8mm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당초 6.8mm를 진짜 위력을 발휘하려면은 총하고 탄뿐이 아니라 뭐 사통 장치 같은 것도 붙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격 훈련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어떤 원거리 사격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든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잘 돼 있는 편이고 심지어 걔네는 분대에 지정사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화력 자체가 너무 딸려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총 사화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AT4라든가 뭐 소대 또 칼구스타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총기 외 화력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홍 필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분대당 분대 비교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현대전에서 중대급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나마 소대가 중대죠. 네, 그렇죠. 상급 부대의 비교로 뭐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발을 생각하고 물론 뭐 다행인 거는 우리가 왜 에어쇼에서도 봤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 총기 회사들이 당연히 6.8mm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S&T는 사실 좀 시행착오를 했고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6.8mm 관련해가지고. 뭐 개인적인 얘기고. 예. 그다음에 다사는 6.8mm 탄을 쓰는 총기를 만들긴 했는데 군용이라기보다는 민속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회사가 다, 그러니까 실패 없는 성공도 그럼요. 없는 거예요. 없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 실패를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화력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기 소총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6.8mm로 안 갈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네. 안 갈 것 같다기보다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연구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차기 보병 소총을 다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6.8mm를 당장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보기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엔. 개인적인 의견인데 꼭 6.8mm로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꼭 가야 되냐 이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퀘션 마크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네. 하는 거 보면서 그거에 맞춰가도 충분합니다. 미국이 하는 걸 봐도 굳이 거기에 따라갈 필요 있냐는 거죠.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인 근데 게 이제- 근 미래가 될지 아니면 뭐 장기적인 미래가 될지 미군이 6.8mm로 간 거에 대해서는 그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전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네. 실전을 수없이 경험해 본 국가가 5.56mm의 한계를 느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6.8mm로 간 거고 그거에 대한 화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다만 이제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 문제인 거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죠. 레이저 소총도 나오는 정말 판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탄보다는 우리는 소총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는 5.56mm 예. 소총의 현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예. 홍 편집장님이나 정 작가님이나 저나 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소총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자꾸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걷고 더디게 하지 말고
현재 그렇게 안 바뀌고 있는 차기 보병 소총 지금 K2C1에 만족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차기 소총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를 떠나서 이 6.8mm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업체들도. 당연히 고려는 연구는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홍 피장님도 다른 표현을 얘기했지만 저와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6.8mm가 필요치 않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실전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전을 경험한 국가가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5.56이에요. 5.56이 우선순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병의 교전거리가 6.8mm가 정말 적에게 압도적 우위를 보일 정도로 길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지형지물 때문에. 사막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막이나 뭐 중동이-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6.8mm 갖고 간다. 적어도 보병 대 보병 차원에서는 6.8mm를 가진 그 팀들이 엄청난 우세를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5.56mm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원거리 교전을 보병 분대나 소대 중대 차원에서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동의하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했던 건 사실 총기보다는 탄약, 그 다음에 이제 사통 장치거든요. 그 사실은 탄약에 맞춰서 사통 장치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차기 소총을 만들면 당연히 중요한 게 지금 하던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사통 장치, 그 다음에 훈련, 네. 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차기 소총 5.56mm 소총은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이에요 아직? 일단 현재 특수부대용, 특전사용부터 지금 일단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특전사용 소총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을 봐서 그거를 또 전군 표준으로 개량을 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걸 할지 그건 보고 있는 원래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워리어 플랫폼의 1단계에서 결정이 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도 계획 대비 지연이 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리어 플랫폼의 빠른 그 어떤 정착과 함께 이 부분도 정말 시급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전부터 이 얘기를 사실 좀 오래전부터 그렇죠. 네, 들었던 근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정말이지 6.8mm도 좀 발맞춰 갔으면 싶은 게 우리도 유사시에 시가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K11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우린 거기에 대안이 사실은 없다고 없었어요.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중대급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 주신 게 맞아요. 뭐 중대급의 원거리 교전이 없을 거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시가전인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에 특화되니까 이제 공격 부대들 뭐 네. 예를 들면 7기동 군단에 배속된 병력들만이라도 6.8mm 먼 미래는 아니지만은 네. 어디 가까운 미래나 차차기에 분명히 소요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 준비하는 거는 너무도 옳다. 나는 우리-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부대 개인적으로 저격병을 하나씩 뒀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사실 분대마다 지정사수 둬야 맞거든요. 저격병에 대한 중요한 것도 지휘관들이 늦게 안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갔으면 싶었던 건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그렇죠. 상황 보면은 저격병들이 꽤 활약을 많이 하고 꽤가 아니라 엄청 하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저격병들에게 당한 러시아군 대령 장성 몇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저격병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저격병과 일반 보병의 저격수라고 지정사수 지정사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눠야 된다고 보고 나눠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는 것쯤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동구권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몽뚱그려서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전문 저격 소총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미스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마지막에 월요 플랫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아예 날 잡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 잡고 할 게 많네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워리어 플랫폼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워리어 플랫폼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뭐 사업, 뭐 업체의 뭐 이야기 뭐 이런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뭐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슈가 일단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애초에 목표 세웠던 것들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 이야기해보는 시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군의 차기 보병 소총이 일단 선정이 됐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홍 편집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른 시간,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